예, 뭐 짧은 시간이지만 1시간이라도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한번 좀 짚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 앞으로 가시죠. 그러니까 77쪽이요. 책 77쪽을 보시면 참고자료 1편 국토계획법 뭐 예를 들면 뭐 부동산 공법 일반적인 얘기가 다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공법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체 큰 틀에 대해서는 항상 놓치지 마시자고요. 그러니까 아래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부동산 공법 3-1번 행정청에서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 정책 결정의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3-2번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개인의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규제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정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청이죠. 그래서 행정청에서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를 하겠다 계획을 세우는 거고 행정청에서 그러니까 국민 한 사람이 뭔가를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공법이고 그다음에 거기 써져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법들을 보시면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요. 국토계획법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죠. 두 번째 칸 도시군 관리계획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다음에 기반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고 개발사업에 대해서 세 번째 칸 개발법, 정비사업에 대해서 세 번째 칸 도시정비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청에서 계획 세운다.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국토위, 그러니까 계획 및 그러니까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뭐 긴 이름 법 중에서요. 그중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의 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있는데 그중에 동그라미 2번 개발사업에 대해서 빼낸 게 개발법, 동그라미 3번 정비사업에 대해서 빼낸 게 도시정비법이죠. 얘네들도 뒤에서 다 보고 한두 가지 떠오르겠습니다만 이 개발사업, 정비사업 다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이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권리변환 결정, 계획을 3개 결정하고 사업을 하는 거죠. 그냥 계획 3개만 결정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대한 법이라고요. 계획으로 가는 거죠. 국토계획법,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3가지,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 3가지. 이게 법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아랫줄이요. 표의 제일 아랫줄로 깔려서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러저러한 부동산 활동을 규제한다고요. 땅 손대는 거예요. 땅 손대고 거기다가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지붕 있는 거죠. 땅 손대고 건물을 올리는데 그 건물 안에 집이 30채 이상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밭을 손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 공법의 규제 대상이죠. 동그라미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용,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요? 개발행위라고 부르고 개발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네 번째 법, 건축법에서 지붕 있는 게 건축물이죠. 건축물 지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 건축물의 건축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다섯 번째 법, 주택법에서 집 30채 이상 짓는 거 금지다. 뭐 허가받아야 된다, 승인받아야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법이요. 농지법에서 논밭 손대는 것 지 맘대로 할 수 없다,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6개 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관청에서 계획 세우는 법 3가지, 그 다음에 땅바닥 부동산 활동 4가지 이상들을 규제하는 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 공법인 거죠. 그래서 전체 아무튼 요거 정도는 그래서 6개 법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는 좀 그래도 잡고 가시는 게 훨씬 낫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국토계획법은 워낙 기본이고 중요하고 또 국토계획법을 알아야 다른 것들을 풀 수가 있고 국토계획법은 모든 법의 기본이 되다 보니까 시험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빠짐없이 다 하셔야 되고 또 앞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가닥이 잡히세요. 그 다음에 건축법 뭐 공부하셔서 아시고 또 문제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문제집 보셨고 또 7, 8월 문제집 또 보실 거고 그냥 간단한 사항입니다. 그게 틀릴 게 없고요. 뭐 개발법 처음에는 어렵고 원칙과 예외가 많아서 귀찮고 주택법 처음에는 어렵고 5번 보고 나면 훨씬 쉬운 법이고
근데 5번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어렵다고요.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가시고 도시정비법 문제 4문제 딱 정해져 있죠. 뭐 자주 말씀드렸듯이 3가지 정비사업의 특성, 그다음에 조합의 차이점과 공통점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농지법 아까 보셨던 2시간 그 뭐 동영상으로 그것만 한 5번 보시면 돼요. 그 뭐 2시간짜리 거기서 2문제 딱 맞추고 잡고 들어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은 좀 뒤로 빼놓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2가지를 뺀 나머지들은 해두셔야 됩니다. 또 그 정도는 또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자, 이상 드리고 다음 쪽에 1-2번 행정체계는 이번 뭐 지방 선거도 있었으니까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1-의 첫 번째 칸, 그러니까 국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국가를 대표하는 게 그러니까 17명 장관이고, 그다음에 둘째 줄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개가 있죠.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그 아래요.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가 있죠. 뭐 이번 올해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 군, 구 표현 대신에 뭐라고 하고 있고요? 구시군 그러고 있죠. 그 순서대로요. 구, 시, 군입니다. 특별시 아래 구, 광역시 아래 구,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옹진군, 찌그만 군 몇 개가 있고, 도 아래 시와 군이 있죠. 시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시를 대도시라고 합니다. 다음에 1-3번,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친정대교, 시댁이 하는 게 기본이죠. 시도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둘째 줄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시도사, 대도시장 원칙,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아랫줄 개발구역 지정, 시도사, 대도시장 원칙,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아랫줄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시도사, 대도시장이 원칙,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아랫줄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도사, 대도시장이 원칙. 근데 뭐 수원평야 없으니까 대도시장 빠진다. 그 아랫줄 정비구역 지정, 우리 생활과 관련된 거죠. 우리 생활이니까 4글자 뭐고요? 특광시군입니다. 그 아랫줄 건축법 건축허가는 요건대로 처리하니까 가장 말단 누구고요? 시군구. 잠실 롯데2와 같이요. 그러니까 21층 이상 10만 이상 그런 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 쪽이요. 79쪽에 1-4번 공법의 행위주체. 그러니까 첫 번째 칸이요.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그러니까 4칸까지는 다 쭉 같이 옆으로 이어가면서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은 행정청,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뭐 하는 거고요? 협의를 하는 거죠. 그 아랫줄 공기업, 민간은 관청이 아니니까 관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 관청이 아닌 자가 협의한다. X인 거죠. 그 다음 2칸요.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공적 주체, 민간은 민간이죠. 뭐 민간은 부도 파산 염려가 있으니까 뭐도 받아와라. 그 다음에 민간 수용 요건 뭐 등등등 공적 주체는 믿을 수 있으니까 어찌고 저찌고 그런 얘기들 공법에 계속 나오게 됩니다. 다음 3칸은 각 사업에 대한 거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1-5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개발 땅, 보전 땅 잘 나눠서 쓰자. 그래서 용도지역 4가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요. 그러니까 관청형,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광역의 특별시, 광역시, 도, 기초의 시, 군, 구가 있는데 국토계획법은 국민 일상생활, 그러니까 특광시군을 단위로 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광시군을 3글자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161개 각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라. 각각 시군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도시군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도시군에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관리계획도 있고 도시군 각각이라고요. 특별하면 둘 이상 묶어서 광역도시계획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요. 용용용 입지기계정, 그러니까 용도지역, 그러니까 용도지구, 용도구역, 땅에다 이름 붙여서 행위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규제 취소구역에 대한 도면,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면,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관청에서 도면까지를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도로, 수도, 아수도, 기반시설, 그러니까 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공익사업 3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용,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요? 개발행위라고 부르고, 개발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토계획법의 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1-6번. 그럼 관청에서 계획 세운다. 왜 둘째 줄. 이반 제한은 도시군관리계획만 있는 특별한 거고, 기초사, 주민의견 청취, 의회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시민 거쳐서 결정 고시한다. 제공도면 역시 도시군관리계획에만 특별히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아래 셋째 줄에 표가 3줄, 셋째 줄에 두 번째 점, 용도지역 등은 기초사, 주민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 협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세 번째 점, 용도지역 등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네 번째 점, 용도지역 등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공법의 기본 모델이 되는 거죠. 행정계획의 기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계획들의 기본 모델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기초조사,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원칙. 그런데 각 계획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1-7 행정계획 비교가 있죠. 그러니까 행정계획이요. 먼저 도시군계획 전국 161개 각각 특광시군입니다.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우리 시, 우리 군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정을 펴나가겠다. 20년짜리 큰 그림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하면 둘 이상 묶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표에 1-7 표에 그러니까 네 번째 칸,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 장기 발전 방향,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고 도시군 기본계획, 그러니까 기본적인 장기적인 종합계획,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고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 도로 만들 땅, 건물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에 따른 차이들이 이것저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 검토의 차이가 있죠. 위 거 흔들지 말라고요. 얘 흔들면 아래 거 싹 바꿔야 되니까 광역도시계획은 검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묶여 있는 한 세트이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 5년마다 검토해야 된다. 5년마다 검토해야 된다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1-8번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한다. 그러니까 괄호에 6글자 뭐고요? 권수승권국도인 거죠. 권수승권국도입니다. 그러니까 권수승권국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권수승권국도인 거죠. 그러니까 권수승권국도입니다. 권수승권국도, 권수승권국도. 그러니까 다음 쪽 그림이요. 81쪽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을,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거 안 떠올려도 다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있고, 그러니까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그러니까 도, 또 다른 도가 있고요. 도 아래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급, 중급, 하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에 수원과 이왕도 있고 그러니까 경기도에 평택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좀 같은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평택도 있고 그다음에 천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의왕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워라. 그러니까 수원, 의왕 윗사람 누가 정하는 거고요? 도지사가 정하는 거죠.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그러면 수원, 의왕, 시장군수 공동으로 계획 세워서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택, 천안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워라. 평택, 천안 같이 묶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충남도죠. 평택은 P로 시작하고 충남은 C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충남도지사 평택, 천안 같이 묶어서 계획을 세워라. 평택시장 뭐고요? P 웃어버리죠. 경기도지사 평택, 천안 같이 묶어서 계획 세워라. 천안시장 뭐라고요? 유런 지금 영어 읽은 거예요. 도가 다르니까 더 윗사람 누가 지정을 해야 돼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평택, 천안에 대해서요. 근데 평택, 천안이 직접 계획을 세우는 건 안 되죠. 중간에 있는 시도지사 이번 고생해서 도지사 됐잖아요. 또 누구는 선거 고드리 쳐서 땄어. 나도 선거 쳐서 땄어. 그래서 국토부 장관 아랫사람 누가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 세워서 올리는 거죠. 말은 많지만 간단하다고요. 둘 이상 하급이면 누가요? 중급이. 둘 이상 중급이면 누가요? 상급이 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둘 이상 중급이면 둘 이상 시도면 누가 지정을 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니까 누가 세우세요? 시도지사 세워서 누구한테 올려서 국토부 장관 승인 받고 국토부 장관 도장 찍어서 내려보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시듯이 둘 이상의 하급이면 한 개의 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둘 이상의 시군이면 도지사가 지정했고 아랫사람 누구요? 시장군수 공동으로 세워서 누구한테 올려서 도지사한테 올려서 도장을 받는 거고 특별하면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문제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죠. 권수승권국도 뭐 노란 뒷산도 있고 빨간 앞산도 있고요. 권수승권국도면 된 겁니다. 권수승권국도의 흐름을 알아두시면 그 다음 문제 푸는 데는 별 문제 없고 권수승권국도 쓰고 푸시면 되죠. 수립 절차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기초조사하고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을까 보고요. 공청회이고 다음에 의견 듣고 승인 알려면 뭐 거쳐서요?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한다 라고 하는 거죠. 권수승권국도 끝났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81쪽은 뭐 특별한 거 없고 다음 82쪽이요. 82쪽에 1-11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이요. 도시군 네 글자 특광시군이죠. 그래서 이쪽은 광역도시군 이걸로 이제 끝났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누가 계획을 수립할 거냐. 도시군 기본계획 네 글자 도시군 네 글자 뭐라고요?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이 계획을 수립하죠. 특광시군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는 그 표에 1-11 둘째 줄이요. 특광은 스스로 확정하고 시장군수는 지휘사람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광은 스스로 확정하고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도시군 기본계획 7글자, 3글자, 4글자 뭐 어떻게 추진 않은데요. 아무튼 도시군 기본계획 특광은 스스로 확정. 도시군 기본계획 특광 도시군 다시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특광시군 특광은 스스로 확정. 절차 광역도시계획과 똑같습니다. 1-12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결정이 있죠. 도시군관리계획 도로 만들고 수도 만들고 등등 하는 겁니다. 뭐 수립이나 뭐 위반이나 똑같은 거죠. 여기는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이제 위반과 결정으로 구분을 한다면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 네 글자 뭐고요? 특광시군 우리 지역 주민들 어디가 생활에 불편하진 않으신지인 거죠. 그러니까 위반 누가 위반하는 게 원칙이요? 특광시군이 위반하는 게 원칙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누가 위반하는 게 낫고요? 국토부 장관이요. 그 다음에 경기도의 10개 시군 애집고 다니는 도로는 누가 위반하는 게 낫고요?
도지사가 입안하는 게 낫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그러니까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시댁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러니까 대도시시장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결정한다. 네 가지.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뭐만 결정을 하고요. 지지만 결정할 수 있죠.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지구단위계획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절차는 저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거였죠. 근데 그 절차에 따르는 세부적인 가닥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 여기서는 세부적인 가닥이 큰 어려움이 안 되고 출판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러니까 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무조건 한 문제, 뭐 이 둘 중에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전체 평균 잡으면 1.7문제인데요. 뭐 1.7문제 아무튼 표현이 애매하지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1.7문제니까 뭐 어떻게 돼요? 뭐 5년이면 4문제는 나오는 겁니다. 5년이면 8문제, 9문제는 나오는 거죠. 이건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5년, 5년이면 한 번씩은 나오고, 어쩌다 한 번 안 나오기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관청 뭔가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적인 틀만 잡고 나면, 관청만 빼고 나면 별거 없다고요. 관청 빼고 나면 여기는 문제를 낼 거 자체가 없죠. 수도권국도, 도시군 기본계획, 특광은 스스로 확장,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특광시군,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10개 시군 도로, 시댁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됐고요. 그러니까 다음 장 가시면, 그러니까 84쪽 1-15가 있죠. 지금 책에 다 있었던 거지만, 뭐 아시죠? 지워야 됩니다. 설명을 위해서. 사진 필요하신 분은 빨리 찍으시고, 사진 없어도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강연노트에 다 있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됐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용용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죠. 그러니까 용도지역만 전국 모든 땅을 구분 지정한 거고, 나머지는 다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용도지역에서 공부하시던 내용이 뭐였냐면 용도지역의 종류 4가지, 9가지, 21가지가 있고 두 번째 그러니까 지정의 특례, 그러니까 특별한 예외. 용도지역 지정 변경 중요한 거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건축 용도 제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용도지역마다 건축물 크기의 차이가 있죠. 건축물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게 뭐고요? 건폐율. 용적률 높고 낮고를 규제하는 게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1-15가 표가 옆으로 5칸이요. 그 중에 첫 번째 용도지역 4가지 도관농자가 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다음에 9가지요. 당연히 관리지역은 3가지로 나눠야죠. 도관농자, 도농자, 도농자, 도시지역 비상관리지역, 농림지역 비상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상관리지역. 도관농자, 도농자, 기생보. 여기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옆쪽, 뭐, 아무튼, 그쪽 어딘가 있죠. 다 써지는 않은, 도농자는 빠져있네요. 기생보가 있죠. 도시지역 4가지, 뭐가 있고요? 주상공로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기생보가 있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21가지요. 주거지역에 1, 2, 3, 준. 상업지역에 근유 1중. 공업지역에 전 1준. 녹지지역에 자생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4번째 칸과 5번째 칸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그러니까 콘크리트 9가지를 주로 쓰고 있죠.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어디까지요? 주상공.
까지는 콘크리트가 꽉 들어차 있고, 그 다음에 농자, 보전 땅이죠. 그래서 농자, 생보, 농자 네 가지는 보전 땅이고, 가운데 있는 녹계,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주상공인은 못 미치지만 생보농자보다는 크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이죠. 개발 가능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칸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다섯 번째 칸 주상공, 녹관농자가 되는 거죠. 그 아래 표요. 그러니까 84쪽에 그러니까 표,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제한, 그러니까 뚱뚱 날씬 건폐율, 그러니까 7, 9, 7, 2, 4, 2, 2, 7972, 4, 2이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숫자요. 55, 665, 7, 7889.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요. 용적률은 4자리도 있고 2자리도 있으니까 다 불러야죠. 그러니까 500, 그러니까 1500, 400, 100. 그러니까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입니다. 500, 1500, 400, 100, 계획관리 100, 나머지 80.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우리 쪽 용적률 세부적인 숫자요. 통통통통통 펼쳐. 100, 150, 200, 250, 300, 펼쩍 뛰어 500, 펼쩍, 900, 1100, 1300, 1500. 그 다음에 통통통 300, 350, 400. 녹지적이 100, 180이죠. 100, 180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85쪽.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지는다. 그거를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하고 있고, 그 표에서 하얀 바탕 14가지에서는 그 동그라미 세모 써진 것 중에서만 골라 지을 수 있고, 검은 바탕 7개 지역에서는 거꾸로 세모 X는 지을 수 없고, 나머지는 네 맘대로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건축 용도 제한. 용도지역 이름 내용으로 푸시는 거지. 그렇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17번.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 용도 제한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용도지구. 전국 땅에 색깔 구분하고, 중복 지정하지 않고 하는 것을 그렇게 관리하는 건 용도지역이고, 나머지들은 다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 필요가 겹치면 한 땅에 몇 개라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죠. 한 땅에다 C지구, D지구 몇 개라도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다 쓰진 않았습니다만, 용도지구의 종류와 세분이 있고, 다음에요.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용도지구 지정에 따르는 행위 제한인데, 1-17 제목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 써져 있진 않네요. 그래서 이걸로는 이제 이건 다 추가 설명을 위한 거에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용도지구 행위 제한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자집 고개는 조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나중에 다시 보시게 되고요.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그다음에 고개, 고도지구와 개발지능지구는 조례가 아니다. 용도지구 행위제한 조례로 정한다. 자집 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이건 전국에 똑같이 규제한다. 그래서 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개가 두 가지는 각각 건마다 다르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요? 계획으로 정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요. 먼저 86쪽에 1-17의 첫 번째 표, 서울의 수변 경관지구, 경기도 가평군의 수변 경관지구 규제하는 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용도지구 행위제한 조례로 정한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네모 4개짜리요. 개발하려고 하는데, 개발하려면 도면이 있어야 된다. 도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쁜 도면 하나, 10도면 안 부럽다. 그래서 이쁜 도면 하나를 만들어서 주거, 개발지능지구, 주거, 산업, 관광향, 복합 다 동네를 똑같은 단지로 만들어요. 그게 아니죠.
각각 건마다 도면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요. 건마다 계획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요. 개발 진행지구 행위 제한은 지구 단위 계획, 개발 계획으로 정한다. 그런 얘기고, 다음 쪽 가세요. 87쪽에 고도지구, 서울의 고도지구 좀 몇 개? 31곳이 있습니다. 남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만 17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 17군데 다 높이가 똑같아요. 다 다르다고요. 건마다 다르다. 그래서 건마다 다르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용도지구 중에서 고도지구 행위 제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래 표에서요. 그 87쪽의 두 번째 표. 그래서 1번 서울특별시에 남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가 17개가 있는데 17개 각각마다 규제하는 높이가 다르다. 어느 곳에 고도지구 정할 때 그 위치, 고도 제한 높이를 함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위치를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결정, 그때 고도 제한 높이도 같이 결정. 따라서 2번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87쪽에 두 번째 표를 보고 있는 거고요. 3번 고도지구에서는 국토계획 법령으로 정하는 높이를 지켜야 된다. OX, X요. 전국을 똑같이 할 수는 없죠. 4번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지켜야 된다. OX, X요. 서울을 전체를 다 똑같이 할 게 아니라고요. 그런 번역들을 하시면 공법을 공부하시기가 편하고, 번역을 안 될 채로 다 글자를 외우려면 아이고 너무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요. 1-18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용도구역 역시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는 거죠. 한 땅에 이 구역 저 구역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도영이 엄마가 구역이 엄마 찾아갔다고요. 대답이 없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시죠. 구역이 엄마도 계시슈, 구역이 엄마도 계시슈.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 자연공원 구역은 거꾸로 해서 누가요? 시도지사가 대도시장이 지정을 한 거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누가 지정을 하고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국가안보가 보안이 걸렸으니까 국토부 장관,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가계획과 연계됐으니까 국토부 장관, 우럭구역은 우럭장관이 지정을 하는 거죠. 도시 첫째 줄, 둘째 줄인가요? 도시 자연공원 구역, 도시 지역에서 자연공원 산 손대지 마라.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이죠. 무주산 확산 방지와 보안상 개발을 제한한다.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금지구역이죠. 무주산 시가와를 금지시키고 단계적 개발을 도모한다. 나중에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수환자원보호구역, 수환자원보호구역입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다음 쪽이요. 88쪽에 1-19 둘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규정이 있죠. 여러분이 소리내고 외우셔야 될 건 첫 번째 표요. 3366 고박녹각. 3366 고박녹각은 소리내고 외우셔야 되고, 그것만 외우고 계시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3366 고박녹각. 3366 고박녹각. 대지가 걸치는데 330제곱미터 이하, 두 번째 표요.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 용도 제한, 뭘 지을 수 있네 없네, 그거는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적용해서 합산하고 그냥 공짜 문제, 간단한 산수 문제입니다. 고도지구 방화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대지요 건축물이요. 고도지구 방화지구니까 건축물이죠.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그 건물이 있는 땅,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높이를 규제한다. 거기 나중에 지을 건물도 그 높이를 적용받는다.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흙 뜻하지 않죠.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녹지 지역이니까 대지가 녹지 지역에 걸치면 각각 규정을 적용한다. 지금 그 그림에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보시면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그 땅바닥이 녹지 지역이기도 하고 보도지구, 방화지구이기도 하면 토끼 새끼 연애가 중요해요. 사람아이 안전이 중요해요. 사람아이 안전이 중요하니까 보반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건 지금 이 표에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다음 그 다음에 1-20 동탄 사례가 있는 거였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에서 한번 좀 요 정도로라도 한번 이렇게 큰 틀을 짚고 가시자고요. 특별한 내용이 있다기보다도 중요한 단어들 혀로 계속 소리 내는데 의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뒷 내용 보겠습니다.